뭐 뒤지기 복잡하게 보이지만 지금 137번 보면 일단 AN이 뭔지는 모릅니다. BN하고. 됐어요? 당연히 AN하고 BN이 뭐가 나올 것 같냐면 아마 지수 형태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어딜 보고 있는? 나만 공부하냐? 너무 어렵나? 네, 너무 어렵다 그래. 알고 봐 그냥. 양수 K라는 조건이 있어요. 양수 K를 일단 지워버립시다. 양수 K를 지워버립시다. 요놈에 대해서 극한을 구했어. 얘를 극한을 붙일 거라고. n에다 무한대를 붙일 거야. 그럼 누가 대빵이라고? K 플러스 절대값이 큰 수가 대빵이라고. 근데 K하고 K 플러스는 당연히 K 플러스가 더 크겠지. 근데 얼마? K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순간 아니다. 두 개 똑같아. 마이너스 2분의 맞나? 마이너스 2분의 5가 되는 순간 두 개가 같은 결과가 떨어지겠네. 그러겠지. 여기까지 됩니까? 근데 그 외에는 누가 커? 그 외에는 아니지. Sorry. 마이너스 2분의 5분의 작으면 누가 더 큰 거야? K가 더 큰 거겠지. 네.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크면 K 플러스 5가 더 클 거고. 되니? 그럼 우리는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돼. 어떻게 풀 거야? K가 뭔 말인지는 알겠어. 지금 선생님 뭘 구한 거냐면 요놈의 절대값하고 요놈의 절대값하고 요놈의 절대값을 지금 비교를 한 거라고. 되니? 여가 지금 마이너스 2분의 5고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요놈이 더 크고 그렇지? 2분의 5 마이너스 5보다 크면은 요놈이 더 크고 됐지?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K가 마이너스 2분의 5보다 작을 때는 누가 더 커? 오른쪽이 더 커. K가 더 커. 답은 뭐가 돼? K가 되겠지? 되니? 극한값이 K가 되는 거야. 두 번째로 K가 뭐보다 커? 마이너스 2보다 5보다 클 때는 답이 뭐가 돼? K 플러스 5가 답이 되겠지? 무한대분은 무한대 꼴이야 진짜. 무한대분은 무한대 꼴에 대해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거지. 뭔 얘기 하는지 알겠어? 근데 요게 얼마가 돼야 돼? 30이 돼야 된대. 그렇지? 위에는 될 수가 없네요. K가 마이너스 5분 작으니까 30이 될 수가 없지. 아래 것이 답이 된다. K는 25가 된다. 이렇게지. 식을 보는 눈이 중요한 거야. 됐어요? 뭐 이런 것도 이제 일단은 대빵이 누구야? x분의 이건 좀 달라. 얘는 x가 하나밖에 없어. xn제곱, xn 플러스 2제곱 이것밖에 없는 거지. 다시 말해서 x가 이제 1을 기준으로 따져줘야지. 얘가 무한대로 될 거냐 아니면 0으로 사라질 거냐 이것만 따져주면 되겠지. 아까는 두 개의 지수함수 형태니까 두 개를 비교하는 중이었단 말이야. 됐지? 얘는 x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x가 절대값 1보다 큰 쪽과 작은 쪽,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1까지를 나눠가지고 fx를 구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죠. 여기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다음은 오늘은 두 번째 단어입니다. 자, 급수라는 대목의 단어인데 급수라는 용어를 이해만 잘하면 돼요. 급수는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급수를 일단 S라고 주로 약식으로 표현할 때 S로 씁니다. 약식 표현이야. 공식적인 표현 아닙니다. 약식 표현이야. 약식 표현이고 얘를 A1 더하기 A2 더하기 이렇게 해서 뭐 중간에 AN이 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갈 거야. 요게 S입니다. 요게 급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됐어요? 그래서 급수라는 단어가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됐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선생님이 좀 더 편할 수도 있다. 무한합이라고 표현하자고요. 그래서 과거에는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무한급수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무한급수. 뭔가 느낌이 좀 더 다르잖아요. 이런 말 들으면 기하급수적으로 들어본 적 있냐? 기하급수적으로. 뭔 뜻이야? 엄청나게. 와우. 거기서 기하라는 말은 곱하기적으로 뜻이야. 기하라는 곱하기적으로. 급수란 말은 합적으로야. 예? 곱해서 계속 커졌다. 그걸 다 더해서 커졌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빨리 커졌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니? 이게 급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얘를 우리는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n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얘를 읽을 때 이렇게 읽어. 시그마는 우리는 합이라 읽지. 시그마는 합이라고 있잖아. 일단 무한대까지의 합, 무한합 이렇게 읽는 게 편하다고. 그게 급수라는 단어와 연결을 시키면 돼. 급수, 무한합. 알겠지? 공식적 표현은 어떤 책은 무한합이라는 용어를 쓴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급수라는 단어가 더 공식적 표현이니까 더 많을 거라고. 훨씬 많을 거라고 해. 급수, 무한합 이렇게 연결을 시켜내라고. 알겠죠? 이 표현이 공식적인 표현입니다. 모든 책에서는 다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 시그마 an 무한대까지. 무한합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거라고 해. 얘를 우리는 이러한 표현도 쓸 수 있다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보내고 대신 시그마를 k 대신에 1부터 n까지 an 이렇게 보낼 수 있다고. 뭐 같은 표현이겠지. 자, 이 표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 표현이 더 간단하니까 왼쪽 표현이 더 많이 써줄 거고 오른쪽 표현도 있긴 있어. 얘를 우리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시그마 an 대신에 우리는 sn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얘는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현재 표현 자체는 지금 박스 쳐준 게 제일 많이 쓰여진 표현이고 얘도 표현은 있습니다. 얘도 표현이 없다기보다는 이 표현은 잘 안 써. 왜냐면 얘하고 얘가 이퀄 관계가 아니야. 기억하세요. 시그마 an하고 sn이 이퀄 관계가 아니야. 이퀄 관계라고 했을 때가 되는 거야. 수열을 1번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할 때부터가 sn이 되는 거지. 공식적으로는 sn은 시그마 an이라고 하지는 않아. 표현 틀렸네. an이 아니라 ak입니다. 됐니? sn을 다른 용어에 써먹을 수도 있거든. 넓이로 써먹을 수 있어. 우리끼리만 일단 약속이야. 자,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등장하는데 s를 우리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이거지. 그러면 얘는 주 표현이고 얘가 계산. 그럼 급수 계산은 쉽네 이제. SN만 구하면 끝났네. 리미트 붙이면 되네. SN만 구하고 우리는 극한으로 계산 끝. 그럼 앞에서 1단원에서 배웠던 뭐 그전에 우리가 극한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고 SN만 구하면 된다.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따지고 보면 이 단원이 1단원은 수열의 극한이라는 제목을 붙여주고 2단원 급수라는 단어를 붙여줬어. 쉽게 생각하면 첫째 단원은 일반항의 극한이야. 리미트 AN이야. 두 번째 단원은 SN에 대한 극한이야. 리미트 SN이야. 단 우리가 수열에서도 마찬가지로 느낌 알잖아. AN 구할 때하고 SN 구할 때하고 SN이 좀 더 느낌이 어렵다는 느낌이 있잖아. 마찬가지 SN이 어려우면 리미트 SN은 뭐 때문에 어려운 거야? SN 구하는 방법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까지 됩니까? 됐죠? 그리고 라지 S는 약식 표현이야 그냥. 우리가 풀 때 합을 급수를 구하시라 하면 S라 쓰고 그냥 풀 거라고. 약식 표현이니까 공식적으로 약식 표현이니까 우리는 쓸 수 있다. 우리끼리는 쓰는 거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지? 그러면 이 급수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급수라는 단어를 우리는 어떤 단어를 주냐면 여기다가 합이라는 단어를 줄 거라고. 아니 SN도 합이었는데요. 그러면 SN은 이제 합이 아니야. 이제는 SN은 부분합이 된 겁니다.
일부분이다 이거지. 이게 급수에 비해는 일부분이다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는 뭐 어려운 말은 아니고. 자, 뭐 급수의 수렴은 뭐 한 거야? 다 더해보니까 어떤 값으로 수렴한다 이 말이 되겠지.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간다 이런 표현이고, 급수의 발수는 어떤 값으로 가까이 가지 않는다 이런 표현이겠지. 그러면 우리는 뭐 할 거야 이제부터는? 뭘 구해가지고? SN 구해가지고 리미트 씌울 거야. 그러면 SN을 구하는 방법이 있겠지. 등차가 있을 거고 등비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시그마 형태도 있을 거 아니야. SN이 안에가 우리가 시그마 형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그마가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리미트 뭘 구할 거야? SN을 구할 거야. 이거 얼마였어? 이거 아니었어? 그래 안 그래 지금 다시 말해서 지금 공부를 할 때 혹시 수열에서 나오는 기본 공식들이 있잖아. 뭐부터 보냐면 등비수열, 등차는 볼 필요 없습니다. 등비수열하고 시그마 형태들, 소고 형태 있잖아. 텔레스코프 형태들. 요 형태는 공부를 해가지고 보자마자 답이 나와야 돼. 그래야 마무리가 쉽게 된단 말이지. 얘는 뭐야 얘는? 알고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얘는 어떻게 돼? 뭐 아무도 대답이 없어. 나만 하는 건가? 보고 뺏겨? 그러게 되는 거지. 증명 안 해도 되겠지. 소고형 부분분수 써가지고 1, 2 써가지고 n번 sn까지 내가 구해본 거야. 그럼 이런 형태가 나올 거야. 이해되니? 그래서 이놈은 4분의 3이 됩니다. 너무 많이 나온 형태니까 그냥 답을 알고 있어도 된다. 3번은 일일이 한번 해봐라. 이 공식 외우지 않았으니까. 됐지? 부분분수로 나타내봐라. 이러면서 이놈 빼버리면 이놈이 이렇게 계산된다 이 말이지. 2분의 1에 2n-1분의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해봐라 이거지. SN 계산해봐. 이거 1부터 n까지 너가 계산한 다음에 리미트 붙여서 계산하라 이 소리겠지. 자 4번은 어떻게 했죠? 4번 어떻게 되죠? 4번 어떻게 돼? 4번 어떻게 부분분수가 돼? 뭐 아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된다고요. 통분하면 n 플러스 1 빼기 n에서 2가 남습니다. 2분의 1 약분해주고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멍 때리고 있으면 이제 수원 때 공부가 안 된 거야. 수원, 수열. 됐어요? 그리고 요놈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 앞에 하나가 남고 제일 뒤에 하나가 남아요. 결론적으로 얼마만 답이 나오냐면 1분의 1분의 1, 4분의 1만 답이 나오겠네요. 제일 뒤에 거는 극한 붙이면 0이 됩니다. 얘는 어떻게 되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 되고요. 얘를 리미트 붙여가지고 아니 sn 구하면 얘는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얘는 무한대가 되겠네요. 뭐 극한값이 없다가 표현하겠네요. 자, n분의 1은 몰라. n분의 1은 우리가 아는 수열이 아니잖아. 봐본 적이 없잖아. 봐본 적이 없는 문제들은 우리의 풀이를 넘어섭니다. 하지만 n분의 1은 너무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형태야. 이거를 증명하라가 나온 게 아니라 증명하라도 나올 수 있어.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핑크한 낱개로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얘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몰라. 모르는 애들은 항상 풀어서 씁니다. 풀어서 써. 풀어봤더니 너희들이 계산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찍어. 수렴 발산. 너가 아는 애들도 있겠네.
윤서 수렴의 발산이야. 우와, 그 50%를 못 찍어. 이건 발산입니다. 기억하세요? n분의 1 발산. 기억해야 될 게 형태가 n분의 1 발산이야. n제곱분의 1은 수렴인데 몰라도 됩니다. 대신 n제곱분의 1은 발산이란 것만 기억하세요. 일단. 알겠어요? 자, 증명 과정 보여줄게요. 잘 봐. 자, 이 두 개. 3분의 1, 4분의 1. 됐죠? 그 다음에 얼마야? 그 다음부터 5분의 1부터 잘 봐요. 5분의 1부터 8분의 1까지 나를 묶을 거야. 몇 개가 묶어졌어? 4개가 묶어졌지. 그 다음에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묶어낼 거야. 몇 개가 묶어졌어? 8개. 어떤 느낌이 있지? 16분의 1. 8개. 얘네들이 요렇게 쓸 거야. 3분의 1 대신에 4분의 1을 쓸 거야. 여기 있는 수 5분의 1, 6분의 1, 7분의 1, 8분의 1 대신에 다 8분의 1을 쓸 거야. 여기 9분의 1부터 16분의 1까지 16분의 1을 쓸 거야. 그러면 얘보다 커졌어, 작아졌어? 3분의 1 대신 난 4분의 1을 쓸 건데. 작아졌겠지? 작아졌다 이 말이야. 1 플러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왜 2분의 1인지 알겠어?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 2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1, 8분의 4개, 2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16분의 1, 8개, 2분의 1. 2분의 1이 얼마큼 있겠어? 허벌나게 많이 있겠지. 그러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오른쪽이 뭐가 돼? 얘가 무한대가 되겠네. 괜히 얘는 무한대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들은 발산이 되겠다. 요 증명법은 꽤 많이 나오는 거고 빈칸 넣기로 나오긴 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알고는 있어야 돼. 형태의 느낌을. 기억은 하고 있어라 이거지. 다음은 급수합을 구하시오. 여기 문장들은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 SN 구해봐라 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사이의 관계예요. 자, 오늘은 공식만 외울게요. 자, 이렇게 하면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자, 급수와 수열의 극한 용어를 정리를 잘하세요. 급수는 합에 대한 극한. 수열의 극한은 일반항에 대한 극한. 급수 합에 대한 극한. 수열의 극한 일반항에 대한 극한. 다음 표현법은 급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이렇게 표현이 됐고 수열의 극한은 리미트 an 이렇게 표현됐지. 우리는 얘를 리미트 sn으로 계산하겠다 이 말이자고. 되니? 리미트 sn을 계산하겠다 하지만 표현법은 시그마 무한대까지 무한합으로 쓰겠다 이거지. 급수 합에 대한 극한, 수열의 극한, 일반항에 대한 극한. 그럼 두 개의 관계가 뭐냐면 얘가 수렴하면 리미트 a는 0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일반항을 계속 죽을 때까지 죽더라도 계속 더하고 있으면 더하고 있으면 값이 계속 변하겠지. an을 무한대까지 더하면 an 값이 있으면 계속 더하다 보면 계속 값이 변하니까 수렴할 수가 없어. an이 있으면 계속 더하다 보면 뭔 값이라도 있으면 값이 변하겠지. 수렴하지를 못하는 거야 기본적으로. 그러겠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어야 돼 걔가. 그 무한대의 개념이니까 어느 순간이란 개념은 아니겠지. 아주 멀리 보면 an은 더한 게 실제로는 없어야지 sn에 영향을 주지 않겠지. 시그마에 S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증명은 다음 시간에 다음에 할 때 설명 다시 할 거고요. 됐지? 요놈이 중요한 게 대우입니다. 대우. 자, 명제 순서가 지금 자 필요 충분 조건이 하살표 이렇게 돼 있어요. 수렴하면 리미트 A의 0이야. 기억하세요. 급수가 수렴한다면 일반항은 0이 돼야 된다 이거야. 그렇지? 대우는 뭐냐?
그러면은 일반항이 극한이 수열의 극한이 0이 아니라면 급수는 발산한다가 되겠네요. 수렴한다면 리미트 AN 0이지만 리미트 AN이 0이 아니라면 발산한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즉슨 0이 아니면 리미트 AN이 0이 아니면 급수를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 되겠지. 됐니? 그렇다면 우리의 문제는 리미트 AN을 먼저 확인을 해야겠네. 0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겠지. 0이면 아직까지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잖아. 0이란 말을. 그러지? 우리의 명제는 보통 정확한 것만 써진 것만 믿습니다. 써지 않는 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는 거야. 되니? 그러면 이렇게 되면 실제로는 해봐야 돼. 해봐. 많이 쓰고 있어. 해봐. 그래서 해봐란 말은 뭐 할 수도 있어. 수렴할 수도 있지만 발산할 수도 있다는 소리야. 뭐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 된 거야. 그래도 감사한 게 0이 아니면 할 필요가 없었다 이 말이 되네. 되니? 자, 오른쪽 61번 바로 해볼게요. 1번 할 거야 말 거야? 리미트 AN부터 할 거야. 그래서 바로 확인해야 돼. 얘는 할 필요 안 할 거야. 나 안 할 거야. 2번 할 거야 안 할 거야? 지금 뭔 조사하고 있는 중이야? 리미트 AN 조사하고 있는 중이야. 시그마가 무한대까지 합이면 요놈이 붙어있는 게 AN이야. 조사할 거야. 리미트 조사할 거야. 이거 조사할 거야.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세 번째 할 거야 말 거야? 극한값이 얼마인지는 알아야 우리가 진짜 어우 진짜 얘는 얼마야? 무한대 얘는 얼마야? 1 얘는 얼마야? 함산 안 되니? 1이야 1. 이 정도 함산 해줘야지. 많이 했다는 함산이니까. 알아먹었어 못 알아먹었어? 가로 하나 완전 제곱식 만들어내면 돼. 1이야. 네 번째는 얼마야? 이런 일단 0은 아니야. 뭔지 모르겠지만 네 번째는 뭐야? 오케이 0이야. 오케이 나는 다른 거는 안 해. 나는 얘만 해볼 거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해하니? 할 거야? 오케이. 자, 왼쪽 급수의 성질입니다. 요놈이 모두 수렴하면 그의 합 ST에 대해서 그러면 요 말이네요. 시그마 AN 플러스 마이너스 BN을 우리는 이렇게 쪼개가지고 계산을 할 수 있겠냐 없겠냐 이 말이 되겠네요. 보세요. 얘를 곱해가지고 무한합을 할 거를 얘를 쪼개가지고 계산해가지고 합을 계산해서 곱할 수 있겠냐 이거지. 생각을 해봅시다. 생각을 해보자. 아직 뭐 기도 아니다가 아니야. 1번은 되겠어 안 되겠어? 두 개를 더해서 시그마 무한대를 붙일 거를 각각 무한대까지 더한 다음에 더한다. 가능? 가능. 밑에는? 불가능. 상식적으로 딱 봐도 알겠지. 불가야. 나누기도 당연히 불가해. 그 정도는 뭐 당연한 말이니까 어려운 말이 아니고. 자, 뭐 얘는 교대급수라고 이름을 붙여졌는데 이런 말이야. 사실 교대급수라는 말이 대표적으로 나온 거고 얘가 좀 더 어려워지면 이제 종류가 세 종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두 종류가 아니라 세 종류가 나올 수 있어요. 세 칸 띄었을 때 똑같은 규칙을 갖는 놈일 수도 있어요. 얘는 보통 우리가 많이 나오는 짝수 번째, 홀수 번째 다를 때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나올 때는 우리는 뭘 조사해야 되냐면 무조건 뭘 조사한다? 홀수 번째 따로 계산하고 짝수 번째 따로 계산해야 돼. SEN-1 따로 계산해야 되고 SEN 따로 계산해야 돼. 계산해봤더니 요놈은 얼마가 돼? 1이고요. 요놈은 뭐가 돼? 0이 되겠지. 말도 할 필요 없네. 여기다 리미트도 현재 붙여야 되는데 리미트 SEN-1하고
리미트 SEN하고 저번에 했던 거잖아. 자, S도 수열이야. S 수열이야. 짝수 번째, 홀수 번째 어쩌든 둘 다 수렴을 하면서 같은 값이어야 된다 했지. 그러지? 둘 다 수렴한 거야, 안 하는 거야? 지금 수렴했어, 안 했어? 수렴했어, 안 했어? 수렴했어, 안 했어? 일로 수렴했잖아. 다 일로 고정값이니까. 얘도 수렴했잖아, 0으로. 근데 문제가 되는 게 뭐야? 같지 않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지. 맞니? 이해되니 안 되니? 그러면 이놈은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되니? 다시 말해서 우리가 리미트 SN이 수렴을 하려면 어쨌을 때 리미트 SEN-1하고 리미트 SEN이 같을 때 우리는 리미트 SN이 수렴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값이 수렴 값이 되겠죠. 되니? 자, 뭐 아주 좋은 예시는 아닙니다, 실은. 62번. 여튼간에 뭐가 보이냐면 일단 분모가 2, 3, 3 뭐야 왔다 갔다 하는 느낌 좀 있고 분모가 계속 커지고 분자도 계속 커지는 느낌이 있지. 그러겠지. 자, 문제를 풀 때는 항상 교대 급수가 먼저가 아니야. 뭐가 먼저야? 급수가 먼저야. 뭐부터 해야 돼? 리미트 AN이 먼저야. 됐니? 자, 급수가 보면 급수가 2021이야. 2021이 먼저가 아니야. 항상 급수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는 급수가 가운데에 뭐라 수렴을 하는데 그 값은 2020이다. 이렇게 읽어야 돼. 급수를 문장을 읽을 때 이론 문제에 대해서는 급수가 수렴을 하는데 수렴값이 2020이라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늘어서 말하냐면 급수가 수렴을 한다는 사실이 꽤 중요한 사실이야. 그니 그러면 그 와중에 중간에 뭐가 발생하냐면 수렴하는 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리미트 일반항이 0이 된다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요. 급수가 수렴하는데 2021이야. 그럼 급수가 수렴한다? 일반항이 0이 된다. 그러면 요놈은 3이다. 이런 2021은 어디다 써먹을 거야? 아직은 써먹을 데가 없어. 그럼 나중 일이야. 나중에 2022 필요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급수의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갖고 있다고. 되니? 함수의 미분 가능과 똑같아. 미분 가능 나오면 연속 생각하라고 해. 미분 가능 나오면 연속부터 먼저 하고 넘어가야지. 안 그러면 나중에 뭐가 발생하냐면 조건이 하나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 이 말이야. 되니? 그럼 얘의 일반항은 뭐야? 그 일반항은 우리가 n번째 구해야 돼? 2n번째 구해야 돼? n번째나 2n번째 상관없어. k번째도 뭐 관계없어. 한참 뒤에 번째라고 보면 돼. n번째가 뭐 수렴 0이면 2n번째는 0이 아니다. 이건 아니잖아. 그냥 쭉쭉쭉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보면 뭐가 나올 거냐면 뭐 n 플러스 1분의 n이 나오겠지. 그러겠잖아. 그러면은 요놈을 뭐 하면 리미트 붙였더니 뭐야? 0이 아니란 사실이 중요하네. 그럼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 교대급수로 나올 만한 좋은 예시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되니? 얘는 봤더니 쭉쭉쭉 가다 보니까 뭐가 나왔어? 쭉쭉쭉 가다 보면 n분의 1이 나왔네. 그러겠지? 0은 됐네. 그러면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자, 뭐 번째? 홀수 번째. 홀수 1. 홀수 1. 홀수 1. 홀수 1. 이렇게 됐나? 오케이. 좋았어. 리미트 SN은 SEN-1은 EN-1은 쭉쭉쭉 해서 해보다니까 어차피 같은 값으로 1이 떨어진 거지. 짝수 갑니다. 짝수. 자, 이런 계산할 때는 처음에 2분의 1이라 할 수는 있지만 그 다음 짝수.
3분의 2 이렇게 하지 마라. 1 빼기 3분의 1 할 거야. 두 번째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 1 빼기 4분의 1 보이니? 1 빼기 5분의 1 됐어? 첫 번째가 2분의 1 두 번째가 3분의 1이야. 요것만 조심하면 되네.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러면. 그러면은 SEN은 뭐가 되는 거야? SEN은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맞겠네.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러면 여러분 뭐 할 거야? 리미트를 붙이면 얘가 뭐가 된다? 1이 됐네요. 오! 같아. 결론적으로 급수는 1이 된다. 라지 S는 급수의 생략. 다음. 자, 등비급수입니다. 등비급수는 등비수열의 무한합이야. 그걸 줄여서 등비급수라는 거야. 됐지?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급수. 수열의 극한, 급수의 알겠어요? 이 급수란 말을 늘리면 수열의 합의 극한. 됐죠? 등비급수, 등비수열 합에 대한 극한이야. 등비수열 합은 이제는 안 틀리겠지. 내신은 이제 내신 끝났으니까 안 나올 건데 SN이 1이 아닐 때 1일 때 이거 1이 아닐 때 이거에 됐니? 그럼 1일 때는 요놈을 쓸 거고 R이 1일 때는 이거 쓸 거고 1이 아닐 때는 요놈을 쓸 거야. 그러겠지? 자, 그 와중에 우리는 시간에 뭐가 들었어? R에 N제곱이 들어있어. 그럼 그 전에 배웠던 수열의 극한, 등비 수열의 극한에서 R에 N제곱의 형태가 있었지.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지. 1보다 클 때는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따로 있어. 1은 쭉쭉쭉 R1 빼겠네. 요걸 하겠네. 마이너스 1 넣으면 뿔마 1을 왔다 갔다 했고 그 사이로 가면 뭐가 된다? 0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요걸 알고 요식을 쓰겠지. 그 안에다가 보면서 쓸 거야. 요거 보면서 첫 번째. 자, R이 1보다 크다. 선생님 아까 따로 썼었지?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보다 작다 따로 쓰는 게 더 맞는 표현인데 보통은 다 1보다 크다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될 거야? 얘가 R이 1보다 크면 요놈이 지금 무한대가 되는 거지. 나머지 애들은 다 뭐야? 다 상수잖아. 그럼 요 값의 영향을 그냥 받는다는 소리가 돼 있지. 뭐 플러스 무한대인지 마이너스 무한대인지 이런 거 모르겠어. 그러겠지. 플러스 나머지 값들에 의해서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어. 되니? 그래서 여튼간에 발산이 된다. 자, R이 1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R이 1이면 어디로 가야 돼? 이놈으로 가야지. 요놈이 아니라 요놈이잖아. 그러지? R이 1이면 어떻게 돼?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A가 양수이면 무한대, A가 음수이면 또 마이너스 무한대. 여튼간에 이것도 발산입니다. R이 1이 발산했다. 아까는 등비수열은 뭐였어? R의 N제곱이었잖아. R이 1이면 1이었잖아.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R이 1이면 어떤 수였어? 똑같은 수란 소리지. 똑같은 수를 무한대 더하게 되면 무한대가 된 거야. 매일 내가 10원씩 주었다. 무한대분 주었어. 부자가 돼 있겠지. 됐니? 어제 방송 보니까 이탈리아 무슨 상 앞에서 뭐 동전을 던지면 뭐 성공을 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 그 연못에 뭐 던지면 광장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연못에 동전을 너무 많이 던지니까 동전 던지는데 돈을 내고 던지래. 입장료를 받는데 3,500원 났던 거. 돈을 내고 돈을 던져. 이런 부자네. 근데 그걸 돈을 던지면 뭐가 온다고 해서 그걸 던진대. 그래서 1년에 100억의 효과가 발생했다. 뭔 얘기하다가 말았어. 뭔 얘기하다가 돈 얘기 읽었어. 돈을 매일 10원씩 주게 되면 그래서 매일 똑같은 주면 무한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R이 1이면 발산입니다. 헷갈리면 안 되겠지. 수열에서는 수렴이었어. 발산은 1이 지금 1은 빠졌다. 수열의 합에서는. 됐니? 그럼 뭐만 남았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은 요놈만 지금 뿔마 1로 왔다 갔다 하겠지. 얘도 뿔마 1로 왔다 갔다 하니 나머지 애들도 뿔마로 왔다 갔다 하겠지.
마이너스 1은 R이 마이너스 1도 발산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면 뭐만 남았어? R이 1보다 작을 때만 남았지. R이 1보다 작으면 얘가 뭐가 돼? 얘가 0이 됐잖아. R이 뭐가 됐어? 0이 됐지. 얘가 0이 됐지. 그러면 뭐만 남아? 1-R분의 A만 남죠. 그래서 우리는 S는 1-R분의 A가 남는 요 사실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거지. 등비수열의 합에서는 합에 대한 극한, 등비급수에서는 합은 1-R분의 A 뭐 말하는데 R만 알아내면 되고 초항만 알아내면 합을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다. 땡큐. 공비하고 뭐 말하는데 초항만 알아내면 되겠다. 그렇지? 대신 어떤 조건? 수렴 조건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다뤄지겠다 이 말이 되겠지. 그래서 그 밑에 칸에 나오는 내용이 그거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약간 다르더라 이거지. 얘는 R이 1이 포함되어 있고 얘는 1이 빠졌더라 이거야. 됐니? 1이 빠졌다는 사실. 그래서 시험 문제 자주 등장하는 문제 중에 하나야. 등비수열의 극한, 수렴 조건하고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 됐지? 합에 대한 조심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이 문제가 항상 뭐가 붙냐면 시그마가 붙으면 급수야 무조건. 시그마가 붙으면 급수야. 물론 시그마 AN을 쓴단 말이야. 시그마 등비수야. 됐니? 간혹가다 헷갈린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어.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뭐 하면 돼? 공비만 적으면 되겠지. 공비가 얼마냐 이제 2분의 2-R인가요? 2분의 2-X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끝. 근데 3분의 1로 수렴하면 돼요. 합은 뭐가 돼? 합은 1-R분의 보통 1-R로 많이 적는 이유는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R로 많이 적어요. 1-R분의 초항 1 이래 되겠네요. 그럼 요놈이 3분의 2. 뭐 아무 내용도 없네. 1-R분의 A. 그러면 이러한 급수 계산할 때는 뭐만 하면 돼? 아, 얘는 수렴 조건이 맞는구나. 등비수열이구나. 등비급수가 수렴 조건이 되는구나. 공비가 뭐고 초항이 뭐구나. 이것만 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따로따로 계산할 수 있잖아. 따로따로 등비수열이니까. 그러지? 첫 번째는 공비가 5분의 1, 초항이 5분의 3. 1-5분의 1분의 5분의 3. 두 번째는 공비가 마이너스 3분의 1, 초항은 마이너스 3분의 2. 1-마이너스의 3분의 1에 초항은 마이너스 3분의 2. 어려운 시간이죠. 자, 우리가 급수를 문제를 풀 때 수열도 마찬가지인데 급수를 문제를 풀 때 여기에 어떤 말이 붙어있냐면 등비수열에 대한 말이 붙어있어요. 지금 등차수열이라는 말이 지금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러지? 이쪽 수열에 관해서는 등차수열을 건들지 않겠다 소리야. 의미가 없다. 등차수열은 직선이잖아요. 직선적인 의미는 그래프가 쭉 올라가거나 쭉 내려가는 것 주로 밖에 없어. 나올 수가 없어 문제 자체가. 등비수열만 가능한 거야. 등비에서도 지금 공비가 1보다 작은 거 위주로 지금 등장시키고 있다는 소리야. 그래야 수렴할 수가 있는 조건들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등비수열 나왔으면 아 공비에 대한 얘기를 하자는 소리구나. 여기서 공비가 1보다 작다는 생각을 하고 첫 번째 식에서는 1-R분의 A가 2가 될 거고 두 번째 식에서는 초항은 A제곱이고 공비는 R의 제곱이다. 요놈이 12가 되겠다. 이 말이 되겠지? 됐지? 요놈이 뭐가 돼? 1-R분의 A에 1-R 플러스 R분의 A가 지금 12가 돼서 요놈이 얼마가 됐니? 6이 됐고 두 개를 연립해서 풀어달라 이런 요구가 되겠네. 뭐 아무것도 없지. 자, 등비수열 요놈이 수렴할 때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R이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일 때 그러지 밑에 있는 문제의 공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거지. 그럼 1번 공비는 얼마? R제곱. 기억은 R제곱은 요놈을 제곱하면 R제곱은 0부터 1까지. 이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있으면 수렴.
그러잖아요. 범위 안에 들어왔지? 두 번째 문제는 R하고 마이너스 R이니까 수렴. 따로 할 거니까 수렴. 세 번째가 뭐야? 이것이 공비가 2분의 R-1이지. 2분의 R-1은 R에다가 빼기 1을 하고 2로 나눴네요. 그러지? 오케이.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오케이. 범위 안에 들어서 수렴. 리을은 공비가 2분의 R-1이니까 얘를 2로 나누면 2분의 1, 2분의 1 거기다가 빼기 1을 하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요놈이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그러면 요놈은 수렴, 요놈은 발산 이렇게 되겠네요. 됐지? 급수에 성질이 있었어. 이런 도용을 하려고 했는데. 자, 급수의 성질은 너희들이 한번 잘 읽어보고 문제를 풀고. 자, 급수의 활용입니다. 뭐만 할 거냐면 오른쪽만 할 거야. 딱 요게 중요해. 쭉쭉쭉쭉쭉 읽어보면 너희들이 할 건데 도형에서의 등비급수의 활용은 도형들이 어떤 도형들이 나오냐면 이런 도형들이 나올 거야. 그리고 여기 나오는 도형은 그나마 쉬운 도형이야. 근데 대부분 도형들이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닮음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닮음의 구조를 갖고 있고 도형이 쉬운 도형이 나오냐 어려운 도형이 나오냐 이 차이라고 해. 그래서 앞쪽에서는 좀 쉬운 도형 나오다 뒤로 가면 갈수록 어려운 도형 나올 거고 등비 쪽에서는 좀 어려운 도형을 곡선을 갖고 있는 원이 많이 등장을 시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그러면 뭘 잘 찾아야 되냐면 닮음을 잘 찾아야 돼. 뭘 잘 찾아야 돼? 닮음을 잘 찾아야 돼. 닮음을 잘 찾는단 말은 대응변을 잘 찾아야 돼. 그렇지? 대응변을 잘 찾는단 말은 두 도형의 관계를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그러겠지? 자, 여기서 선생님이 말하지 않는 내용, 말이 뭐냐면 질문에 대한 얘기가 아직 말을 안 했지. 자, 도형의 구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도형의 구조를 이해하라고. 도형의 닮음의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되니? 거기 안에 질문은 길이를 질문할 거냐, 넓이를 질문할 거냐, 부피를 질문할 거냐 이렇게 나올 거야. 되니? 그럼 우리는 뭐만 찾자? 닮은 비를 찾자 이거지. 닮은 비를 찾자는 것은 닮은 도형을 잘 찾아야 되는 거고 대응변의 관계를 대응변의 비를 알아내야 되겠지. 그러면 그 대응변 중에 어떤 변을 찾아? 가장 쉬운 변의 비를 찾아서 관계를 찾는다. 질문은 나중에.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그 대응 관계의 비만 잘 알아내면 나머지 풀이는 그냥 다 할 수 있습니다. 뭐 쓸 거냐? 그냥 1-R분의 A 쓸 거야. 자, 닮은 비가 나왔어. 그러면 길이의 비는 이렇게 쓸 거고 넓이 비는 이렇게 쓸 거고 부피 비는 이렇게 쓸 거야. 됐니? 됐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얘를 어떻게 다 표현할 거냐면 얘를 다 뭘로 표현할 거냐면 1대 뭐로 표현하는 작업이라고. 자, 지금 왜 등비수열은 지금 수렴을 하려면 어째야 돼? 공비가 1보다 작아야 되겠지. 사이즈가 더 줄어들 거라고. 대부분. 됐니? 사이즈가 줄어들면 1대 뭐로 써야지? 이 뒤에 써지는 이 부분이 공비로 사용을 할 거야. 됐니? 다시 말해서 3대 2가 나오면 3대 2라 쓰지 않고 1대 3분의 2로 쓸 거라고. 그러면 그놈의 넓이의 비가 되면 1대 3분의 2의 제곱, 3분의 2의 제곱이 공비가 될 거라고. 이해되니? 그럼 뭐만 남았다? 이제 대응변 찾는 것만 남았다. 문장을 짝짝짝 읽어서 한 변의 4이고 요 쪽쪽에서 색칠한 부분에 넓이 구하시오. 요 넓이 구하는 게 질문이래. 그래서 넓이는 나중이라고 해. 넓이는 나중이라고 해. 뭘 찾는 게 중요하다고? 대응변의 닮음 관계를 이해하라고. 그러면 닮음 관계를 이용하면 일단 첫 번째 도형 보입니까? 큰 놈에서 줄어들 거야. 자, 첫 번째 도형 첫 번째 도형 이거지. 첫 번째 도형. 자, 첫 번째 도형 이거 아닙니다. 첫 번째 도형은 이거입니다.
요게 중요한 사실이야. 너희들이 도형 관계에서. 첫 번째 도형이 이거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 되니? 두 번째 도형 들어갑니다. 뭔 말인가 싶을 수 있어. 문제 풀 다음에 선생님 말을 이해할 거야. 두 번째 도형 들어갑니다. 좀 더 다른 색으로 보일란가? 두 번째 도형 들어갑니다. 안 보이나? 두 번째 도형 들어갑니다. 이게 두 번째 도형이야. 보이니? 두 번째 도형 보였어?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쉽게 비교할 수 있는 도형의 비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요. 뭐가 제일 쉬워? 뭐? 사각형. 이게 뭐? 길이? 사각형 길이 구할 수 있어? 못 구해? 지금 사각형 길이를 이용할 거야. 두 개가 보여야 되는데 이 길이는 보이잖아. 이 길이는 보여 안 보여? 보여? 와, 눈이 좋아? 눈이 좋아? 이루트이? 한다 그래? 그럴 수 있어. 자, 이게는 뭐냐면 지금 도형이 어떤 도형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은 대각선입니다. 지금 이것 대 이것이 대응변이야. 이거 보여 안 보여? 보여? 얼마야? 예? 자, 이거 안 보이면 봐봐. 자, 원을 못 봐버리면 문제 못 풀어. 됐어? 원 반지름이야. 원 반지름이라고. 이거 잘 봐야 돼. 원 반지름 4야. 쉽게 봐야 돼. 얘가 4야. 얘는 4루트 2야. 쉽게 보이잖아. 그러면 닮은 비는 4루트 2 대 끝. 4루트 2 대 4라 쓰고 우리는 얘를 1대 루트 2분의 1 유리화시키는 것은 나중에 필요 없어. 끝. 요것만 찾을 연습만 하면 끝나는 거라고. 지금 도형. 자, 하나 더. 자, 첫 번째 도형 보입니까? 지금 아마도 지금 원하는 건 요거 넓이 구하는 것 같아요. 요거 넓이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쉽진 않겠지. 그래서 첫 번째 도형 뭡니까? 보여? 첫 번째 도형 보여야 돼. 자, 첫 번째 도형 S1 이거 아니라고 해. 이거 아니라고 해. 첫 번째 도형은 이거까지라고 해. 되니? 두 번째 도형. 자, 너희들이 요것만 잘 이용하면 쉽게 끝납니다. 두 번째 도형은 잘 안 보이지만 요거라고 해. 되니? 그러면 그 와중에 대응변들이 많을 거 아니야. 제일 쉬운 변을 비교할 거야. 제일 쉬운 변이 어떤 거야? 뭐가 제일 쉬울까? 뭐가 제일 쉬울까? 뭐 다 쉬워 보이, 다까지는 아니지만 제일 쉬운 것이 첫 번째 도형이 어떤 변이 제일 쉬워? 첫 번째, 두 번째 봤을 때 어떤 변? 첫 번째 변만 찾아. B1, C1. B1, C1? B1, C1은 이 길이하고 그럼 요 길이? 요 길이 쉬워? 왜 쉽지? 물론 이 길이가 쉬울 수도 있어. 쉬울 수 있어. 왜 쉬워? 요거 왜 이렇게 3이지? 오케이. 요 길이 같아. 그럼 자르면 얘가 30도. 그럼 이것 대 이것이 대응변이 맞아. 잘 찾았어. 뭐 틀렸다는 것은 아니야. 그럼 생각 중에 하나는 아마도 요게 쉬워질 수도 있어. 지금 어떤 변이냐면 요 두 번째 도형이 좀 어렵거든. 첫 번째 도형은 다 돼. 쉬워. 두 번째 도형이 요 길이가 구하기가 좀 편해. 두 번째 도형은 요 길이에서 요거 빼면 되는 거니까. 요 길이 알고 요 길이는 요 길이니까 알아. 요 길이 구할 수가 있어. 됐니? 아, 반땅이네. 얘가 6이네. 그러면 첫 번째 도형이 요놈이면 두 번째 도형이 요놈이니까 첫 번째 도형은 요놈이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기에서 시야만 너희들이 요것만 조심하면 돼. 아, 요걸 구하는구나. 오케이. 그러면 요 길이 어떻게 구하지? 요 길이 어떻게 구하지? 요 길이 어떻게 구하지? 요것만 너희들이 빠지지 않으면 된다고. 요거 아니야. 요게 아니야. 그래서 닮은 비를 찾는 첫 번째 도형과 두 번째 도형을 보는 눈만 있으면 훨씬 더 편안하게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그 와중에 도형적 성질들을 많이 이용해야 돼. 원이야. 그림이 당연히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 됐지? 그러면 좌표를 놔야 될 수도 있고 연결을 시켜야 될 수도 있어. 원에서 너희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중심에서 원호에 점을 잇는 작업을 잘 못해. 중심에서 원의 중심에서 호의 점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잘 못해. 됐니? 이러한 작업들을 잘해서 수평 수직 성분으로 잘 쪼개야 돼. 각도, 길이 특징 이런 것들을 이용하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러면 조금 더 편하게 작업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고